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던 그 순간에도 중국 본토 곳곳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당 군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타이완 섬으로 철수했고 중국 공산당은 본토를 장악했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마오쩌둥은 왜 타이완을 점령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마오쩌둥은 본토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부터 시급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병력이 국민당군보다 3배나 많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공산당 군대는 공군력이 거의 전무했던 반면 국민당은 미국제 전투기와 폭격기로 무장한 현대식 공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해군력이었는데 인민해방군은 제대로 된 해군 자체가 없었던 반면 중국의 함선 대부분은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가져가 버린 상태였죠. 하지만 이 정도 실패로 마오가 물러설 리 없었죠. 그는 곧바로 타이완 본섬 침공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단순했는데 가능한 한 많은 수송선을 확보해서 압도적인 병력으로 섬을 짓밟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은 너무 무모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었죠. 마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배치하고 마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타이완을 침공하면 그건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자랑했고 중국은 이를 상대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마오는 타이완 대신 한국전쟁에 개입해야 했고 중국군과 미군은 한반도에서 직접 충돌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아시아의 반공 정권들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고 여기에는 당연히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되자 마오는 다시 타이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954년 진먼다오에 대한 포격을 명령했죠. 타이완 정부는 즉각 맞대응했고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3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타이완에 증원군을 보냈고 의회를 통해 타이완 방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핵 위협은 마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아무리 혁명의 열정이 넘쳐도 핵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이완을 점령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오는 군대를 철수시켰고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고 타이완을 통일하려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의 핵무기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마오는 1958년 다시 한번 진먼다오를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측 공군까지 개입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중국 본토를 침공하겠다고 경고했고 마오는 다시 한번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오쩌둥이 살아있는 동안 타이완 점령을 위해 시도한 마지막 무력 행동이었습니다. 1976년 마오가 사망한 후 그의 후계자들은 무력 통일 대신 평화적 통일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죠. 결국 마오가 타이완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장악하고 있었고 미국의 핵 보복 위협은 언제나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타이완 침공에는 막대한 인명 손실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는데 혁명 정부를 건설해야 했던 마오에게는 타이완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죠. 결국 이념과 통일의 열망도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